수수진 에리카 팍의 각자의 사전. 강명관 교수의 조선시대 생활 풍속사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조선사회에서 이방인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다.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낯선 존재는 불안과 불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낯선 존재를 경계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현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텃세라고 부르죠. 텃세는 당하는 입장일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텃세라는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스레드라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저런 글을 보다가 여기는 여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당신의 감성은 스레드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댓글을 봤어요. 어머, 온라인 공간의 텃세는 실제 물리적인 공간만큼이나 높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전은 팟캐스트계에서는 아직 갓난아기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전 22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 팍입니다. 네, 작가님, 제가 최근에 진짜 스레드에서 본 댓글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진짜 그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는 실제 물리적인 커뮤니티보다 더 막 단단한 경우가 많잖아요. 작가님도 혹시 스레드를 하시는지, 혹은 뭐 스레드에서 약간 그런 문화적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은 스레드를 또 이렇게 잘 안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전 또 새로 생기면은 막 다 눌러보고, 막 해보고, 이러는 입장으로서 그때 이제 스레드를 할 때는, 초반에 하셨던 거죠? 초반에, 네, 이제 막 오픈했을 때 그때 할 때는, 그때 또 막 그이랑 막 이렇게 사랑이 시작될 때여가지고. 그랬구나. 근데 좀 이제 항상 각자의 사전에서 너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의 일부인 걸 어떡해. 하세요. 그래서 스레드도 럽스타그램, 그램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럽스레드를 하셨구나.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은 저의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저랑 관계 맺은 분들은 거의 다 보는 그런 창구기 때문에 자꾸 우리 외삼촌이 우리 엄마한테 걔 그런 거 올렸다더라, 막 이렇게. 진짜 자꾸 엄마한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리포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우리 이제 또 이 사랑을 하니까 어디 올리긴 해야 돼. 티는 내야 돼, 티는. 그러니까 기록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이 귀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자꾸 피드에 올리면 우리 외삼촌이나 뭐 자꾸 우리 이렇게 큰엄마 아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뭐 전 직장 사람들도 본다고 생각하니까 감출 수 없다가도 어딘가로 감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젊은 분들만,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니까 이런 거에 이제 민감한 분들만 스레드를 할 때여가지고 그렇게 또 스레드를 럽스레드로 이용을 했었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은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저는 오히려 요즘 스레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인스타그램보다 요즘은 스레드에서 훨씬 더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같은 게시글을 올려도 뭐 댓글도 훨씬 좀 자연스럽게 달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또 댓글을 좀 편하게 달게 돼요. 인스타그램보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심리적으로 그래. 더 편하네. 그래서 많이 저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레드에 어떤 문화가 읽히는데 또 여기에만의 어떤 텃세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럴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텃세라는 단어를 각자의 사전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텃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텃세입니다. 근데 이 단어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참 쉽게 또 일상에서 되게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정의해 본 적은 또 없는 또 그런 성격의 단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과연 텃세란 과연 무엇이고 뭐 어디에서 유래한 말인지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 개인의 어떤 경험이랄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텃세의 사전적 정의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행사하는 특권적 행동이나 견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레드에서 느낀 게 맞아. 기존의 스레드 사용자가 뉴비인 나에게 그렇게 텃세를 부릴 수 있어. 아니 웬 견제야? 진짜. 그렇죠. 특권적 행동이나 견제라는 이 사전적 정의가 굉장히 저에게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뭐 일상 속의 예시를 보면은 제가 꼭 스레드 저의 개인적인 이 경험인 스레드뿐만이 아니고 뭐 조금 더 일상적으로 나아가면 직장 신입이 뭐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 겪는 위화감이랄지 아니면 동네에서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랄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그런 모임 같은 데서 되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텃세 이렇게 딱 뜯어보면은 이 터에 대한 텍스를 받는다는 거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터에 대한 세금을 받는다. 오케이. 근데 이게 정신적인 세금인 거야. 그래. 돈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마치 여기에 내가 이제 권한이 있어. 이 동네는 우리가 빠삭한데 뭐야 너 하면 내가 들어가는 돈을 받는 거지. 그 톨게이트처럼.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 너는 뭔데 여기 새로 들어왔니? 맞아, 뭐 맞아,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입 맞니? 이거야. 웰컴이 아닌 거야. 그치. 환영합니다. 신입 이게 아니고 신입 맞니? 이거지.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치. 너 얼마나 버티나 보자. 나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약간 눈물이 났어. 그걸 왜 들고 그럴까? 그니까.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나도 그러고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러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 정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경계심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사람의 심리 기저에 있는 거라서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막 사기꾼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물을 흐릴 수도 있어. 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지금 우리끼리는 다 어떤 사람인지 나름 파악이 됐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신수가 훤히 읽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쟤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텃세라는 이 단어에 혹시 딱 맞는 영어 단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테리토리얼 텍스 이런 게 아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텃세가 그럼 혹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인간의 심리니까 글로벌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영어 단어로 딱 꼭 집어서는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비슷한 단어들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많이 쓰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박 작가님이 좀 소개 몇 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territorial attitude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역의 이런 영단어죠. territorial. 그래서 텃세의 핵심 개념인 영역을 지키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요렇게 볼 수도 있고 네. gatekeeping. 문지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특정 그룹이 외부인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 이건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봉건제도 때 성이 있어. 맞아. 암호를 대라. 열려라 참깨.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어주고. 문지기가 서서 지키는 것처럼. 보호하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로컬리즘이라는 게 또 있는데. 로컬리즘. 특정 지역 사람들이 외지인에게 보이는 배타적 태도. 요게 우리가 느끼는 거랑 텃세랑 좀 비슷할 수 있겠다. 배타적인 태도. 네. 그럼에도 어쨌든 이 텃세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지칭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름대로 그래도 네. 일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나와바리 이시키라는 잠깐만 나와바리? 나와바리 요게 내 나와바리야. 하나 나와바리. 아마 영역을 뜻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나와바리 이시키라는 일본어가 있군요. 나와바리 터스와 비슷한 개념이네요. 네,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네. 그룹을 보호하려는 심리로 터세와 비슷한 개념. 그래서 다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뭐 인터넷 없고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아이디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런 물리적으로 진짜 외부인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네. 온라인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게 온라인까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니까 맞아요. 여기 분위기를 모른다. 그렇지. 뭐 이런 느낌으로 텃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선생님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어요. 뭐 스레드에 그런 텃세가 있다는 거를. 뭐 스레드 말고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간에서 굉장히 많죠. 온라인 불링이 결국엔 텃세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단어가 콕 집어서 이 단어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서구 사회는 좀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전통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코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을 봐도 그냥 손님이면 무조건 잘 대접을 해야 돼. 그 손님을 박대했을 때는 그 집에 불행이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또 이 단어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니까 터는 그러니까 텃세 중에서 텃 이것은 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쵸. 그리고 새는 아까 진짜 작가님이 그 세금이라는 단어 말한 것처럼 실제로도 권세나 위세에서 온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나 권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터를 잡은 사람에게 일종의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치. 이 단어에 그런 의미가 역사적으로 있더라고요. 이 공간 뭐 여기를 일군 사람들인데 네. 누가 함부로 들어와. 맞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터에서 행사하는 권세라는 의미로 텃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또 이제 순수하게 약간 그 원리를 보자면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침입받아온 역사가 많을수록 그렇지.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할 수밖에 그럼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부에서 온 사람 치고 웰컴할 환경이 아니었던 거지. 그치, 웰컴했다가 임진왜란 겪고 막 청나라 사신한테 당해보고 막 이러면 사실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의 내부 결속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같은 적이 있으면 그 내부끼리 또 똘똘 뭉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네. 사실 막 플랫폼에서 플랫폼 자체가 주의를 주진 않잖아요. 막 스레드 담당자가 막 여기 스레드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맞네. 그건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의아한 포인트인 거야. 스레드 담당자도 아닌 맞네. 게 뭐 담당자가 그래도 웃기지만 그치. 그 사용자들만의 여러 묶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인 혼자서 통일해보려는 어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선 넘은 일이 아닌가. 그치.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맞습니다. 그럼 좀 몇 가지 이제 텃세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우리 각자의 경험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들으시는 분들께도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좀 가볍게 시작하자면 텃세를 좀 가장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느낀 텃세는 쓰레기였다. 그리고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텃세라고 생각했을 때 네. 내가 텃세를 겪은 적이 있나? 되게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이직했을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네. 모회사가 있다가 네. 그 자회사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회사 출신인데 자회사로 온 사람들을 싫어하는 문화가 그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내가 뭐 그거 알았겠어요. 알고 간 게 아니었는데 모회사 출신 사람들은 일도 안 하면서 돈만 더 많이 받아간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던 그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치, 편견. 그치.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개개인이 다 다를진데 다 싸잡혀서 욕먹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태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특이하게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간 케이스여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미생을 옛날에 봤을 때도 옛날에 미생 보셨어요, 선생님? 네, 봤습니다. 미생 보면은 네. 그때는 그 천과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 우리 주인공의 부서에 과장님이 새로 한 명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직 개념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부서를 이제 바꿔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애매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미생을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사회초년생 이제 막 회사 들어갔을 때라서 거기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인물이 청과장이었어요. 왜 저래? 왜 저렇게 경계를 하면서 더 이렇게 사근사근 윗사람이면 우리 그 장그래한테 훨씬 더 친하게 해줄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저분은 그 정도 경력이고 그 정도 윗사람이면 더 사근사근하게 대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개인성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했는데 제가 이직을 해보니까 청과장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그 기본만 그러니까 잘해도 본전인 사람인 거야. 어디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심조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게 미생이 연출이 되게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지? 이 미생을 만드신 분이나 그 원작자가 있으시잖아요. 그 작가님이나 이걸 연출한 사람도 어떻게 사회생활을 정말 이건 읽고 이거를 연출을 하신 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미생을 사회초년생 때 보고 또 한 3, 5년 정도 했을 때 보면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미생을 또 오랜만에 한번 꺼내서 봐야겠네요. 그래서 뭐 거기서 텃세가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구성원들 내부에 요즘 뭐 우리가 지역적으로 막 갑자기 송파구로 이사 왔다고 송파구 사람들이 텃세 부리거나 이런 걸 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거를 느낄 만한 일들은 없는데 오히려 우리의 회사에서 맞아요. 아니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학교를 옮겨가는 거 뭐라 그러죠? 전학 그래. 전학 가서도 많이 느끼죠. 그래. 텃세. 전학생들이 느끼는 텃세도 얼마나 크겠어요. 만만치 않죠, 정말로. 텃세의 대표주자 아닌가. 그러니까 참 사회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경계하고 네. 나랑 같지 않으면 네. 아니면 나랑 조건이 조금 다르면 다르게 보고 편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 이러면서 좀 잘하다가 싶어서 마음을 졸라치다가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회에서의 정상은 먼저 텃세를 부리고 경계를 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게 더 이제 수상한. 날 왜 이렇게 환영해주지? 왜 여기 텃세가 없지? 왜 이렇게 반기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베껴 먹으려고 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작가님이 아까 말해주신 이 회사에서 이직했을 때의 텃세 혹은 제가 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경험한 텃세 이걸 좀 극복하거나 좀 적응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일단 친해져야죠 뭐. 그냥 기어야지. 신입이니까 기어야지. 이런 건가?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다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회사들은 이제 온보딩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네. 온보딩 안 하는 회사도 있지만 뭐 다른 명칭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온보딩이란 뭐냐면 온보딩은 배에 올라탄다라는 뜻으로 기업 및 조직에 잘 정착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 배에서 온 용어인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기업에 입사한다면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기업의 문화, 지식, 뭐 업무적인 지식 당연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잘 교육해주는 온보딩 교육을 보통 다 하실 거란 말이죠. 요즘. 근데 요즘 분위기가 또 아니면은 그냥 뭐 OJT랄지 뭐 그런 네네네.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명칭으로 그걸 이제 만들어 주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네네. 좋네요. 저는 이 텃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레드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댓글을 봤는데 내가 이런 텃세를 좀 경험했는데 나만 그런 건가요? 지금은 사실 그 글을 지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근데 거기에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거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이것에 은은하게 공감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세대에서는 다 반말 모드가 뭐 기본이래요. 근데 나는 반말 아무한테나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특히 온라인에서 반말하는 게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꼰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전 존댓말을 쓰는 게 되게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존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존댓말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녔잖아요. 엄마 이름도 막 부릅니다. 조앤, 앨리스, 선생님 이름도 그냥 뭐 다 불러 제낍니다. 막 성 부릅니다. 선생님 이런 말 없고, 뭐, 물론 뭐 미스터, 미세스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존댓말이 이렇게 세밀하게 발달된 언어의 장점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레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섬세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존댓말을 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조선에서 온 온라인 선비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서 저는 반말하는 게 불편하다고 좀 그렇게 썼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정면 돌파한 것 같아요. 이 온라인 텃세를 정면 돌파. 존댓말 하는 것으로. 반말을 또 써야 된대요, 거기서? 네. 그래서 뭐뭐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나 이런데 뭐 상담해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다 반말 쓰더라고. 저는 근데 또 반말 모임, 뭐 반모랄지 아니면 이제 뭐 평어라는 개념을 써서 이제 막 그런 흐름이 또 한창 있었잖아요. 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좀 불편하기도 해요. 선생님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반말이지? 그 평어를 씀으로 인해서 더 불편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평어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또 약간 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좀 무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부할 옵션을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네네네. 반말에서부터 존댓말까지 그 어미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꼭 반말을 한다고 해서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존댓말을 한다고 해서 거리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저는 사회생활을 그래도 36년 해보니까 네. 모든 사회생활 36년이라니. 사회생활 인생이 36, 인생 36년 살아보니. 모든 관계에서 진짜 가족까지 다 모든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막역해지는 거 약간 반대합니다. 맞아요. 존중하는 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거리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자, 우리가 지금 텃세를 겪은 얘기만 했는데요.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랬을 거야. 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텃세를 부린 적이 있다면 혹시 그때의 상황과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텃세 부린 적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부리려고 해서 부린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텃세를 부린 적 있냐고 딱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나 때문에 그런 걸 느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또 동시에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걸 텃세를 부리려고 부리는 건 아닐 것이다. 너무 본능적인 거라서 본능이 아닐까. 약간의 경계. 이게 익숙치 않아서 경계하는 요 정도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텃세를 부린 적이 있다면 자신이 모르겠네요. 말할 수가 없겠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도 한번 같이 또 이 기회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좀 텃세를 부린 적이 있었나. 나는 텃세를 부린 적이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반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해 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도 그러면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적으로 내가 우리 오피스텔에 새로 누가 이사 오고 가는 거 이제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물리적인 텃세를 부릴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부린다면은 이제 내가 속한 회사. 근데 이 회사에서 제가 지금 뉴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제일 말단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이렇게 텃세 부릴 만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하지? 저는 요새 성당 잘 안 나와가지고 성당에서도 뭐 이렇게 그쵸. 성당 가서도 미사만 드리지 이렇게 공동체 활동은 안 하시는구나. 공동체 활동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교회를 모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옮긴 지 3년 정도 됐어요. 좀 더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위주의 교회로 옮겼는데 초반에 텃세라고 제가 이렇게 개념어로 말할 만한 걸 느끼지는 못했지만 텃세를 부린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문화는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온누리교회라는 아주 큰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로라는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워낙에 그냥 작은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 큰 교회의 또 문화를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쓰는 용어도 다르고 용어가 다르다는 건 좀 진짜 신기한 일 아닌가요? 같은 교회인데도. 그래요? 네네. 용어도 조금씩 다르고 스타일도 좀 다른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데도. 같은 기독교인데도. 그래서 근데 그거는 텃세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공동체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또 감사하게 잘 적응했어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이게 말이 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아니야 선생님 요즘에 뭐 교회에서 뭐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친구는 많이 사귀진 않아요. 그냥 소수의 아주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맺고 있고요. 저는 진짜 교회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저의 지금 너무나도 든든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내가 그 교인들을 막 다 알고 막 몇백 명씩 다 친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네네네네네. 근데 이런 얘기를 진짜 쭉 하다 보니까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텃세가 더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게 되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좀 이게 사라지진 않아도 사람들이 이 텃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감정을 좀 덜 느끼려면 좀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텃세의 약한 개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이제 텃세를 부려서 괴롭혀. 이전에는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 먼저 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뉴비라면 꽂아 놓은 보리자루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제 조용히 있고 눈치 보는 상황.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누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텃세를 부리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먼저 누군가가 다가가서 이렇게 혼자 오셔가지고 어색하시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친절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친절인 겁니다. 친절함도 네. 지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능이 높은 분일수록 친절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남의 감정을 지금 딱 이렇게 멀리서 보고 저 사람 지금 쓸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서 여기는 뭐가 그래요 이러면서 설명해주고 맞아. 그런 어떤 친절? 맞아요. 뉴비를 환영하는 방법이겠죠.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 상냥함이 결국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상냥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그러게 우리 참 이거는 우리가 되게 오래도록 질문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 스스로한테도 많이 물어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상냥하냐고. 아닌 듯. 우리는 누구한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는 텃세를 부린 적이 있나? 내가 텃세를 부린 적이 있을까? 근데 당연히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거 텃세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볼까? 아니 나도 바쁜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심하게 행동했던 것들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새도 없이 진짜 바쁠 수도 있지만 진짜 조금만 신경을 밖으로 돌릴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나는 상냥했었을까? 나는 상냥한 사람인가? 친절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자연이 키운 건강한 사과 꼭지농원에서 만나다. 제가 이거 카피를 한번 써봤는데요. 네, 오늘 그 광고 시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브랜드인 꼭지농원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혹시 작가님 사과 좋아하시나요? 사과 너무 좋아하죠. 아침에 요즘에 네. 매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침에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으면 네. 아침에 사과 잘라서 땅콩버터 발라 먹으려고 합니다.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잖아요. 힙하다. 혈당을 낮춰준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요새 실제로도 그 사과랑 그 땅콩버터 가당되어 있지 않은 땅콩버터 조합이 굉장히 또 인기잖아요. 네. 사과를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꼭지농원이라는 브랜드는요.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온 명망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 꼭지농원 리브랜딩을 같이 도와드려가지고 뭐 로고 작업이랑 사과 박스, 뭐 꼭지농원에서 만드는 다양한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서울에 마르쉐라는 장터가 있는데 뭐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왠지 각자의 사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왠지 마르쉐를 알 것 같아.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이 마르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절찬리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저도 좀 몇 번 사려고 했는데 많이 자주 품절이에요. 자주 품절이야. 그러니까 되게 막 오픈런하는, 왜냐면 아무래도 막 직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수량이 되게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품절일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 사과 잼이나 애플 버터 이런 또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꼭 사과를 구매 못 하시더라도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이 꼭지농어를 맛보실 수도 있고 굉장히 이 사장님께서 이 연구를 많이 하세요. 제품 연구를 진짜 많이 하시고 여기에 진심인 분이셔. 네, 그래서 지인분들 선물이랄지 이런 걸로도 저는 애플버터나 사과잼, 다양한 이 사과 관련된 사과즙 같은 것도 추천합니다. 애플 버터가 진짜 신선한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또 상큼하면서도 달콤해요. 그거 약간 사과 잼과 버터를 섞은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근데 좀 새로워서 저는 만약에 나 약간 신선한, 그러니까 새로운 거 좀 도전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완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빵에 발라 먹으면 막 금세 다 먹어버려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꼭지농원 샤라웃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듣고 계시면 몇 박스 보내주세요. 듣고 계시면 저희 각자의 사전에 협찬 한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텃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심리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근데 작가님도 이 텃세라는 단어 참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생각해 볼 일 없었는데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다소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쵸. 제가 또 텃세를 겪어본, 이게 근데 텃세는 겪고 있어도 아 뭐야 텃세 부리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거 뭐지? 이 불쾌한 이 느낌이 뭐지? 처음엔 이렇게 연기처럼 느껴지는 감정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 친구들한테 야 그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막 이러면은 그거 완전 텃세네 이렇게 그치. 누가 말해줘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텃세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 누가 이거를 정리해줘야 이게 텃세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알기는 어려운 맞아.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단어를 생각해 봄으로써 내가 당했던 텃세도 그렇지만 내가 혹시 텃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저는 각자의 사전 이번 회차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텃세 부리는 거 아닐까? 나는 친절을 할까? 상냥할까?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해서 나쁠 일이 없으니까요. 맞아. 다 돌아오잖아요. 어떻게든. 맞아. 내가 베푼 친절은 다른 친절로 돌아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각자의 사전을 듣는 다 컸어. 우리 작가님 다 컸어. 어른이야. 그게 다예요. 상냥하고 친절한 게 다야. 맞아. 완전 아멘이야. 아멘. 진짜. 맞아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 진짜 모쪼록 텃세 덜 부리고 덜 받는 그런 건강한 일상 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또 이 팟캐스트를 듣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댓글로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진짜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좀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단어로 만나요. 안녕.